자, 오늘은 이제 4단원 올림포스 고난도 복소수와 2차 방정식 1등급 문제 15문제 이제 해결을 할 거고, 잘 보시고 공부할 것들 잘 필기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47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x 곱하기 y가 음수이고 xy는 실수라고 그랬지. 자, 이런 우리 같은 1학년은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들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x와 y는 실수인데 곱한 게 음수야. 그럼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x와 y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생긴 뭐가 있어? 복소수가 있지. 그럼 복소수는 일단 어떤 모양으로? 실수, 허수 부분 모양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럼 모양 바꿔보시면 i가 있는 거 없는 거 해쳐 모여.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y의 i. 이 정도로 z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z제곱은 음수이다. 체크하시고,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z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고. 즉 순허수이다. 그러면 이 노란색 조건에 의하여 순허수여야 하니까 얘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0이므로 x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z-z바 거기다가 i 곱한 게 8이래. 자, 그럼 집중해봐. 자, 여기 또 체크. z-z바. 여기까지 됐니? z-z바는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야. 얘의 의미는 z의 허수 부분. 그거의 2배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야. z라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2배. 다시요. 모르면 다 필기해 두세요. z 더하기 z바는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z라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의 2배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z의 허수 부분의 2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허수란 말이야. 허수. 순허수. 거기에다가 i를 곱했을 때 몇이 된대? 8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z-z바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8i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i 곱했을 때 8이 될 테니까. 또한 z-z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의하여 z의 허수 부분이 몇이다? 2배 1개 넣은 거잖아.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애기들처럼 a 플러스 bi 잡아놓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족밥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얘가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x가 2라면 x-2y는 2-2y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 거니까 2y가 6. 그래서 y가 몇이 나와? 그런데 최초의 x와 y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면 x-2y는 마이너스 2-2y고 얘가 마이너스 4여야 하니 2y가 2다. 그래서 y는 몇? 1. 이렇게 x와 y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결정했죠? 자, 그럼 x와 y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z도 완성해 보면 z는 어차피 실수 부분은 날아가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 거니까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z 더하기 xy의 i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애들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i에 xy 곱한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i 너의 제곱.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6i의 제곱.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차근차근 하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기본이 되는 이런 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좀 필기 좀 하세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가 복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복소수와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의 합을 구해서 두 개 곱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바와 같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켤레랑 뭐 해라? 곱해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 자, 그럼 가 조건부터 볼게요. 자, 가. 이렇답니다. 정리해보면 너는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몇이고 베타 더하기 베타바가 몇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이 47번에서도 얘기했듯이 알파와 알파바를 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방금 하고 넘어갔잖아. 뭘 의미한다? 실수 부분의 2배를 의미한다. 그럼 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파의 실수 부분이 몇이다? 2다. 베타의 실수 부분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써야지. 애기들처럼 A 더하기 BI 잡아놓고 하면 뭐라고? 족밥이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모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파를 2 더하기 AI, 베타를 1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몇? 2i. 베타 마이너스 베타바가 몇? 4i.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 허수 부분의 2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알파의 허수 부분이 몇이다? i다. 베타의 허수 부분이 몇이다? 2i다.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거야.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잡아놓고 문제 풀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바로 쓸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개를 더하시면 3 플러스 3i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반은 3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난 두 개를 뭐 하시오가 문제니까? 곱해라가 문제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다시 플러스 9. 그래서 정답 1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정답을 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Z라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양수일 때, Z가 실수란 얘기가 아니라 복소수인데 실수 부분이 양수라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 구하시오. 또 갑시다. 또 얘기합니다. Z-Z바 무슨 뜻이라고? 허수 부분의 2배. 지금 벌써 세 문제 풀었는데 세 문제 다 똑같죠? 집중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Z의 허수 부분이 몇이다? 2i다. 여기까지 세팅이 됐죠? 그러면 요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를. 됐어? 이거를 물론 이래도 돼. 아, 이러니까 Z가 뭐구나? A 더하기 2i구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쇽 넣어야지. 그럼 바보 똥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또 이렇네. 이건 뭐였어? 실수 부분의 2배라고. 실수 부분의 2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인정? 그럼 이거 약분되죠? 그럼 a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z바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a 마이너스 4ai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z바 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변 뭐 해주는 거야? 빠 씌워주는 거야. 그럼 너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Z의 제곱이 3A 더하기 4A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Z가 너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다? A 플러스 2I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정리해서 실수 허수 부분끼리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AI 너랑 똑같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어야지. 그럼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랑 3A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인 거겠지? 그래서 A가 4거나 마이너스 1인데 실수 부분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Z가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너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돼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걸 또 대입해서 연병 떨면 안 돼요. 자, 생각을 하시라고. 자, 보세요. Z는 4 플러스 2i죠. 구하고 싶은 거 보세요. 봤나요? 느낌 팍 와야 돼. 무슨 느낌? 4를 넘겨야지. 왜요? 4를 넘기면 주어진 식 어떻게 됩니까? Z-4는 2i죠. 그래서 양변 뭐 해주면? 제곱하면 Z제곱 마이너스 8Z 플러스 16은 우변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런 거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만 슬쩍 넘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Z제곱 마이너스 8Z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마이너스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Z가 다음과 같을 때 얘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 Z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네들의 모양이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모양을 조금 정리를 좀 해줍시다. 일단은 요거 1 플러스 i 꼴배기 싫어서 분자 분모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보면 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분모가 2분의 2의 1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에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i. 그래서 Z가 마이너스 i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Z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할 것이고 순환을 할 것이고 몇 개씩 순환할 거다? 4개씩 순환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Z는 어디다 쓸까요? Z 마이너스 i예요. Z는 마이너스 i. 그럼 Z 제곱은 뭐죠? 빨리빨리 계산. 그러면 내가 필요한 이 Z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2. 다시 Z 세제곱은 곱한 거니까 i. 그럼 내가 필요한 3Z 세제곱은 3i. Z 4제곱은 1.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4Z 4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Z 4제곱이 예상대로 1이 나왔기 때문에 4개씩 반복하겠지. 이것도 좀 주의해야 돼. 자, 4개씩 반복한다고 하면 Z5제곱, Z6제곱, Z7제곱, Z8제곱들이 뭐와 같은 건 사실이지만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이 다르죠? 그것만 신경 써서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5Z 5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5배 한 거지. 마이너스 5i. 6Z 6제곱이 궁금하니까 6배에서 마이너스 6. 7Z 7제곱이 궁금하니까 7배에서 7i. 8Z 8제곱이 궁금하니까 8배에서 8.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4개씩 복소수들 자체는 순환하지만 앞에 개수배한 거든 상수배한 건 순환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얘네들을 싹 뭐하라고 그랬고 더하라고 했고 예상대로 세트가 되는 4개를 싹 더해 봤더니 몇이 됩니까? 2 플러스 2i. 한 번만 더. 얘네도 싹 더해보면 몇이 됩니까? 2 플러스 2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세트씩 네가 되겠군.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나는 어디까지 더하는 게 문제야? 50까지 더하는 게 문제죠. 그럼 50개 안에는 4개 세트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집중하셔야 돼요. 50은 4개 세트씩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2 플러스 2i라고 하는 4개의 세트는 총 몇 세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12세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몇 개가 남아? 2개가 뒤쪽에서 2개가 남는 거죠. 세트를 끝내고 나서 뒤에서 2개가 남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49Z의 49제곱은 얘한테 몇 제곱한 거? 몇 배 한 거? 49배 한 거. 너는 얘한테 몇 배 한 거? 50배 한 개 남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실수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얘한테 49배 하면 마이너스 49i. 쟤한테 50배 하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야 한다. 그래서 너 정리해주면 24 플러스 24i에다가 마이너스 49i 마이너스 5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6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i.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A와 B 체크도 좀 잘 하시고요. B에서 A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볼 첫 시험에서 여러분이 모의고사 봐봐서 알겠지만 실력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거 보면 어때? 뭐 그냥 아는 거죠? 두고 보세요. 분명히 틀릴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일단 Z라는 복소수 익숙하죠? 복소수의 크기가 1짜리 그런 복소수니까 익숙하단 말이야. 이 복소수를 n제곱하고 켤레를 n제곱해서 더한 것이 음수가 되려면 얘 몇 제곱해야 되냐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의 설명이 당연히 교과 과정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중. 자, 예를 들어 봅시다. Z가 1 플러스 i예요. 그럼 Z 반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2개를 더하면 몇이 되죠? 2가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1,1 찍어서 얘가 Z인 거죠. 맞아? 그러면 Z의 반은 평면이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Z반은 여고예요.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이거 모르면 그동안 뭐 한 거야? 자, 나는 2개를 뭐 할 겁니까? 더할 거죠. 더하면 몇이 된다고? 그러면 2개를 더하겠다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사실상 중앙값의 2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면 한 이쯤의 결과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다시요. 들어봐요. 이거 알면 진짜 완전 개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메가라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랑 이렇게 오메가가 있어요. 그럼 오메가 반은 뭐죠? 마이너스 2 플러스 i입니다. 그럼 2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오메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오메가입니다. 맞아요? 그럼 오메가 반은 뭐야? 그럼 오메가 바라는 건 결국 오메가를 뭐 한 것 같아요? X축 대칭 이동한 것 같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쪽에 있으면 오메가 반은 무조건 이쪽에 있었을 거야. 그럼 2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 너와 너의 중앙값의 2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어떤 복소수랑 그거의 켤레랑 어떤 복소수랑 그거의 켤레랑 더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그 복소수 자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2와 3, 4분면에 복소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중해.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랑 켤레를 더했을 때 무슨 수가 되려면? 양수가 되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4, 4분면에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때 주의사항은 만약에 복소수 자체가 1과 4, 4분면이 아니라 이러한 1, 4분면과 4, 4분면 사이에 있는 축의 복소수가 있다고 합시다. 즉 무슨 수? 실수라고 해보자고. 그럼 어떤 복소수가 실수였다면 켤레도 실수였겠죠. 그럼 더한 것도 이쪽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더한 것도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다시요. 어떤 복소수가 2와 3, 4분면 사이에 있는 축 위에 있는 값으로 복소수가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 이거의 켤레도 축 위에 있는 값이었겠죠? 그럼 더하면 역시나 무슨 수? 음수가 가능하다. 이런 소린 거예요. 이해가 가? 자,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Z의 n제곱과 Z바의 n제곱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 Z바의 n제곱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하여 Z의 n제곱의 바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Z의 n제곱이라는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음수가 되고 싶은 거야. 복소수와 복소수의 켤레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고 싶다고. 그럼 이 복소수 자체, 즉 Z의 n제곱이라는 복소수 자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2, 4분면에 있거나 3, 4분면에 있거나 축 위에 있거나 이래야 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찾으시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영상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Z라고 하는 것을 거듭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 일일이 하면 또 바보 똥 깨져. 잘 보세요. Z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I인 거 맞아요? 맞아? 그러면 Z라고 하는 것을 또 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몇 컴마 몇인 거야? 2분의 1, 루트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이런 복소수가 되는 거지. 이게 Z의 1제곱이라고. 자, 그럼 Z의 1제곱은 요 복소수의 크기가 1이죠. 1짜리 복소수니까. 그러면 여러 번 거듭 제곱해도 크기는 1로 변하지 않았겠지. 회전 어떻게 했죠? 90도 3개와 45도 하나 회전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거듭 제곱을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하면 45도 하나, 90도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가 Z제곱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뭐 되는 건데. 몇 번 설명했는데. 자, 90도 3개랑 45도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Z3제곱인 겁니다. 45도 하나, 90도 3개. 그러니까 여기가 Z4제곱. 그래서 여기가 Z5제곱. 여기가 Z6제곱. 여기가 Z7제곱. 여기가 Z8제곱.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내가 원하는 복소수는 어디에 위치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정답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진짜. 이거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 벗어나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풀겠어? 거듭 제곱했겠죠? 그러면 진짜 뭐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업자들이 그냥 이런 설명을 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n이라고 하는 게 몇이거나 몇인 거예요? 3이거나 4인 거나 5인 거죠. 그럼 3, 4, 5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8개씩 회전해서 순환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부터 8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n값 몇 개 있죠? 3개 있는 거죠. 9부터 16까지에서도 몇 개 있는 거죠?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세트씩 내가 원하는 n값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겁니다. 나는 n이 102한 거죠. 그래서 100을 몇으로 나눠?
8로 나누면 1에 8에 20이니까 2에 16에 4 이렇게 되는 거죠. 집중. 8개 세트가 몇 개 있는 거야? 12세트 있는 거죠. 한 세트당 3개씩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애는 몇 개 있는 거야? 36개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그럼 4개는 어떻게 남는 거야? 하나, 8개 세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가 더 추가되어야 돼? 2개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2. 그래서 정답 38. 이걸 쓸 줄 아느냐 없느냐가 일단 이번 시험이 1등급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알파와 베타라는 복소수가 다음과 같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음수, 양수일 때 A와 B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앞에서도 한번 하고 넘어왔는데 체크. 알파 제곱의 음수야. 뭔 소리야? 알파는 대답 좀 해라 이것들아. 지친다. 순어수다. 베타 제곱이 양수야. 무슨 말이야? 베타는 실수다. 좀 이것도 모르면 되겠니? 뭐 이런 거야. 여기까지 돼? 자, 이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러면 알파는 순어수고 이러면 베타는 실수여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순어수여야 하니까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체크.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베타가 실수란 얘기는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죠. 허수 부분이 0인데 실수 부분이 만약 0이 된다면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아니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학교 내신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은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는 순어수니까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몇이거나 몇이야? 1이거나 2인 거야. 근데 A가 1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두 번째. 베타는 실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부인 얘가 0이어야 되겠지? 3과 2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B가 3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B가 마이너스이면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결정이 된다면 알파와 베타가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는 A가 2니까 4에 2니까 2i죠? 베타는 B가 3이니까 너 0이고 5가 되겠지? 이렇게 알파와 베타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시오.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하시오? Z를 구하시오. Z가 A 플러스 BI죠. 그러니까 결국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서 Z복소수 완성한 다음에 집어넣어라. 그냥 이런 얘기지. 문제에서 A와 B가 친절하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이쁘게 정리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헤쳐모여야 하라는 얘기죠. 자, 묶어보면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뒤에 플러스 2B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I 얘가 12 마이너스 4i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고 A 곱하기 B가 2다. 그럼 이것에 의하여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것이 12란 소리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곱한 게 2니까 마이너스 4에서 넘어오면 16이 되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는 4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뭔지는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들었죠? 구합시다. 그럼 너는요, 곱한 걸로 통분하면 너는 너 곱했지? 곱하시면 뭐가 돼? 마이너스 Z제곱. 곱하시면 뭐가 돼? 플러스 Z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걸 잘 정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너는 Z의 Z바 I 분의 분자를 봤더니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 가? 왜 이렇게 바꿨니? 아까 했던 거 계속 좀 하려고. 이게 뭐였다고? 실수 부분의 2배. 그러니까 2배의 실수 부분. 됐어? 이게 뭐라고? 그래서 2배의 허수 부분. 이 앞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가? 자,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Z가 A 더하기 BI인 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랑 곱하면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에 I.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수 허수 부분이 각각 몇과 몇이야? A와 B였지? 이렇게 쓸 줄 알면 베스트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이었어? 분모가 12의 I. 분자는 마이너스 4의 A 곱하기 B죠? 그래서 2. 그래서 약분하시면 4로 약분하면 3I 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분자 분모 I 곱하시면 3분의 2.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마이너스 4랬죠? 계산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복소수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까지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일단 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가 2배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네가 0이다. 그러면 얘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3과 2와 마이너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와 3.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뭔지는 몰라요. 자, 이때 이것을 만족해야 된대. 그럼 요 단어는 다시 복소수 단어이 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죠? 이거랑 곱하기 하면 얘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였다면 A와 B의 보가 모두 무슨 수인데? 음수인 거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인 거잖아. 맞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앞의 수는 이미 무슨 수로 결정됐으니까 그럼 뒤의 수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하겠어요? 양수여야 되겠죠? 그런 이유로 1-K가 0 이상, 0 이상이에요. 그래서 K가 1 이하가 된다. 그래서 K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문제가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i의 k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합구하시오. 무슨 말인가 했어? 문제가 이래.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요 2차 방정식만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너가 양수이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50이 양수니까 k가 25보다 작아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k가 25보다 작다. 자, 이때 i의 k제곱이 양수래. 내가 그래서 문제를 잘못 봤나 했어. 야, 생각을 해봐. 이거 그냥 i의 거듭제곱이잖아. i 거듭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는 몇으로? 1로 양수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k가 뭐란 얘기야? 4 배수다. 그러니까 25보다 작은 4배수 구하라는 얘기죠.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4, 8, 12, 16, 20, 24. 요거 싹 뭐 하시오?
더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자, 56번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고 사실 이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A, B, C가 실수이다. 걷다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요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어차피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이나 이런 걸 구하려면 2차 방정식 완성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 완성하라는 소리야. 자, 이때 첫 번째 집중. 가 f-2i가 0이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f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2i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어떤 2차 방정식 또는 어떤 다항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뭘 가져? 켤레를 갖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켤레를 갖는 게 아니라고. 켤레 근을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질문. 어떤 2차 방정식이 켤레 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죠? 모든 개수가 실수인 개수여야 해요. 자, 그러면 fx 얘죠? 모든 개수가 a, b, c죠? 전부 다 뭐래?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2i만 근으로 갖는 거지 켤레인 2i까지 근으로 갖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또 다른 근이 2i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몇이야?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에 의하여 일단 fx를 잡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fx는 ax제곱 합이 0이니까 b가 0이어야 되겠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곱이 4니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c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4a. 그래서 c가 4a.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fx. 됐나요? 자,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나 조건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나 조건에 의하여 fx 더하기 2x는 얘한테 2x 더한 것과 같으니까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a 이퀄 0.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이 몇이래? 그럼 마이너스 4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2를 의미하죠. 마마 없어지고 그래서 a가 몇?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c가 몇? 2. 이렇게까지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fx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fx 완성해 보면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fx. 자, 그러면 f ax 더하기 b는 cx 마이너스 4라는 방정식도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너는 a가 뭐였으니까 b가 뭐였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는 c가 몇이었으니까 그래서 2x 마이너스 4 이런 방정식 이해가?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에 의하여 f2분의 1 x가 필요하죠? 그럼 너는 2분의 1 곱하기 x 자리에 2분의 1 x 집어넣은 거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 그래서 너는 8분의 1 x제곱 더하기 2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변 좌변으로 넘기시면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에 2가 있고 마이너스 4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6 이퀄 0 이런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요 방정식에서 근의 뭐? 합과 쇼가 문제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마 그래서 정답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신속 정확하게. 알겠죠? 자, 57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얘 구하시오가 문제고 가나 이런 힌트가 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우선 가 조건을 보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의 부호는 같죠? 여기까지 됐죠?
두 근의 부호가 같은 상태죠?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같으면 두 근의 곱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가 되는 거죠. 부호가 같으니까 곱한 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알파와 베타 부호가 같으니까 두 근의 곱은 양수인 거예요. 이때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당연히 모르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근의 부호가 양수로 같은지 음수로 같은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같다는 걸 가지고 두 근의 곱이 양수고 합은 모른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근계수 관계에 의하여 A분의 C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6K가. 그러니까 K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두 근의 차이가 4래. 맞아? 두 근의 차이가 4예요. 그러면 두 근의 부호는 같은데 차이가 4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편의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베타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라면 베타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두 근을 잡아 쓰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거와 이거의 부호는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두 근이 알파와 알파 더하기 4가 됐으니 그 알파와 알파 더하기 4를 가지고 근계수 관계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야. 갑시다.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4. 얘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K. 그래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두 근의 곱 알파의 알파 더하기 4는 근계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이다. 그럼 두 식 연립해주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K였다가 집어넣어 보면 주어진 식은 알파의 알파 더하기 4는 마이너스 6K니까 양변에 6배 한 거죠. 그러니까 6알파 플러스 12 플러스 3. 집중하시고요. 마이너스 6K이고 마이너스 K니까 6배 한 거죠. 그러니까 6알파 플러스 10이죠. 자, 생각보다 저 계산 안 틀려요. 자, 그럼 넘기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5가 0. 그래서 5와 3과 마이너스니까 알파가 몇이거나 몇이야? 5와 마이너스 3인 거야. 근데 우리는 두 근의 부호가 어때야 되니까?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부호가 어때요? 그러니까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5. 그러면 베타는 몇이다? 9.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K는 알파에다가 2 더한 게 마이너스 K인 거니까 5 집어넣으면 7이죠? 그래서 K가 몇이야? 마이너스 7. 이렇게 K 알파 베타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58번 보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얘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조건 볼게요. 더한 게 양수래. 더한 게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인 거죠. 두 근의 합이 양수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의 비가 어떻대? 1대1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알파와 베타의 각각 절대값을 취해서 비를 했을 때 1대1인 거야. 그럼 현재까지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니 없니? 없었어. 집중해야 돼. 비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절대값을 취했을 때 1대2인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 중에서 양양인지 음음인지 음양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지.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두 근의 합은 양수지만 곱이 안 나와 있지. 근데 슬쩍 봤더니 두 근의 곱이 어때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양수 쪽과 음수 쪽이 있을 때
절대값을 취했을 때 양수 쪽이 더 클까? 음수 쪽이 더 클까? 양수 쪽이 더 큽니다. 이유는 더한 게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음수 하나, 양수 하나가 있는데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절대값의 비가 1대인 겁니다. 이해 다 가? 그럼 두 근을 이렇게 잡아보죠. 알파라고 하면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2알파면 얘도 음수가 돼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써버리면 두 근이 여기 음수, 얘는 양수.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잡아줄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 알파 잡은 게 음수인 거예요. 그리고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하면 몇이 돼?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얘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몇이야?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그러면 알파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지금 우리 알파 음수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그럼 베타는 4.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 됩니까? 2. 근데 두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의하여 몇이 돼요? 2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n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5. 이렇게 n값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n도 구했고 알파도 구했고 베타도 구했죠? 걔네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셔라. 그래서 정답은 3번 10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